아시아의 최강은 일본이에요. 한일전의 승자는 한국일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의 최강은 일본이야. 오늘은 일본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윤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뭘 막 깜짝 막 이런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같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동네에서는 누가 돈을 잘 벌지? 누가 유명한가? 볼 좀 차는 애들은 누구야?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일본을 할 겁니다. 일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균 값이 높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폭망하지 않아. 기복이 심하지 않은 팀입니다. 잘했을 때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 그렇다고 폭망하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의 월드컵 경기와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보면은 일본 언론은 이번 대회는 8강에 가냐 안 가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16강 갔으면 이번에는 목표 당연히 8강이지 이제 이러고 있죠. 자기 조에 뭐 독일이 있든 스페인이 있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8강 목표 이러고 있어요. 분위기는.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일본 축구가 최강이라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최소한 할 말이 없어. 아시아의 최강은 일본이에요. 한일전의 승자는 한국일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의 최강은 일본이야. 아, 요즘 한일전 계속 찍는구나. 그것도 우리는 강력한 명분이 있잖아요. 손흥민이 없는 한일전은 한일전이 아니야. 이렇게 우기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축구 잘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축구 잘하는 거는 또 뭐 물론 부럽지만 제일 부러운 거는 그거를 계기로 지금까지 이제 컨페더레이션스 컵도 나가고 코파 아메리카도 초청팀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국제 경험이 굉장히 뛰어난 팀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뭐 말씀드렸지만 독일에다가 일본 국가대표팀 전용 훈련장도 이제 만들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 뭐 이런 거는 잘 해야죠. 한일전에서는 똥볼을 차도 자기네 축구는 이런 거는 잘 해야죠.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한일전에서 0대3으로 져도 옛날만큼 그렇게 난리 막 나라가 뒤집혀지고 막 이러지 않더라고. 그리고 사실 월드컵을 할 때마다 저는 뭐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에서 나가는 팀들이 무조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지어 일본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란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우디 잘했으면 좋겠고 카타르도 잘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2002년 월드컵 때 사우디 뭐 8대0 이런 거는 이제 절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우디나 한국이나 그냥 아시아거든. 좀 아시아 대표로서 나가면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는데 일본이 막 8강 간다. 배 아프지? 근데 그래도 누구 하나는 아시아에서 이제부터는 8강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가든 뭐 한국이 가든 사우디가 가든 카타르가 가든 누구나 한 명 갔으면 좋겠어. 아, 이 사람들이 축구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자, 이제 축구 얘기 끝났어. 이제부터 레드잼이네? 일본 소개 시간이 돌아왔어요. 일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은 커요. 우리는 가까이 있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국토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국토만 따지면 얘네가 37만 7천 그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3.7배가 커요. 남한보다. 굉장히 큰 나라야. 제가 한번 구글 맵에서 때려봤어요. 삿포로가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후쿠오카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날아가는 거 얼마나 걸리나 해봤더니 비행기로 2시간이 넘어 일단. 그리고 자동차가 29시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리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시간. 일본이 이렇게 컸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지도를 보면. 그리고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허리에 도쿄가 있고 도쿄 바로 옆에 이제 요코하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사카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신칸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사카하고 고베는 또 붙어 있어요. 여행권이 대충 요렇게 대충 요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부산에 사는 놈이 하나 있는데 트레킹을 다녀요. 가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산을 타. 그 친구는 여기도 되게 자주 가고 여기 뭐 이런 쪽으로 자주 가더라고. 그래서 뭐 산장 같은 데서 자고. 근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사이가 안 좋나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이트리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 코미디언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도쿄로 진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다운타운이었죠. 일장기입니다. 국기는 일장기고 이제 하얀 바탕에 그냥 빨간 이 태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노마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환자잖아요. 환자. 태양을 상징하고 에도막부 때 이제 서양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스페인 이런 애들이 이제 배 타고 오니까 야 저 새끼들 뭐야, 야 헷갈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 배는 깃발 이거 하나 달아. 그러면 이제 우리 벤즈 아니까 달아봐. 해가지고 이제 달기 시작한 게 지금의 이제 일장기가 됐어요. 빨간색이고 요게 백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홍백이에요. 홍백. 여러분 잘 아시는 NHK 홍백가합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있으니까 이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되게 유명했거든. 연말에 항상 이제 가수들을 홍팀하고 백팀하고 나눠가지고 둘이 이렇게 막 컴페티션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상 주고 요번에는 뭐 홍팀이 이겼어, 백팀이 이겼어 뭐 이러는 건데 NHK 홍백가합전에 초청이 되면은 일본의 전국구 가수로 인증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조용필 나가고 보아도 나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도 홍팀 백팀으로 나뉘는데 홍백이라는 구분이 기본적으로 얘네의 이제 민족적인 이 바탕에 깔려 있는 조합이다. 레드 앤 화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 스포츠에서는 얘네가 하얀 별, 그 다음에 검은 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로보시 요거는 쿠로보시 이렇게 해서요. 이겼다는 뜻이고 요게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카타르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승리를 장식해서 시로보시로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시로보시로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승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 삼성 라이온즈가 홈 경기장에서 라이온스 파크에서 롯데자이언츠한테 패해서 쿠로보시로 이 3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신문에서도 이렇게 하얀색 별, 검은색 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가지고 색깔 조합이 대충 그렇다. 얘네가 아주 자주 쓰는 색깔들이. 그리고 인구는 우리 나라는 3.7배 크고 인구는 2배 넘게 많습니다. 1억 2천만 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 일본 저 조그만 새끼들 저거 이러는데 알고 보면 되게 큰 나라다. 우리보다 땅덩어리는 4배 가까이 크고 인구는 2배 넘게 많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이 새끼들이 이렇게 컸나? 기분 나쁜데? 그리고 딱 이쪽을 보면은 14억짜리 이제 나라가 있죠. 아이씨.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참 곤란해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약점을 장점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전후에는 일본 상대로 물건을 사사삭 팔아가지고 돈 벌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거 좀 안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왕서방들이 와가지고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띵호와 하면 이제 또 거기다가 막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점을 어마어마하게 득해서 왔어요. 일본이 1990년대부터 이제 경제 불황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데 우리도 바로 옆에서 불황을 두들겨 맞을 수도 있던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달랐던 게 눈치 빠르게 싹 봐가지고 중국 대박 왕서방 띵호와 딱 해가지고 왕서방하고 친하게 지내느라고 각종 위기를 다 넘겼죠. 근데 이제 일본 왕서방 싫어. 저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저거. 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 저기 바다 건너에 미국에서 왕서방 나쁜 놈이다. 거래하지 마라. 와카리 마시다 해가지고 노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 진작에 왕서방하고 친하게 지냈어야지. 우리나라한테 지금 역전당했잖아요. 거의 일본이. 뭐 물론 아직까지도 총 GDP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인데 1인당 GDP는 지금 물가지수 반영한 GDP는 우리가 역전을 했거든요. 노미널 GDP도 1인당은 2030년 전에 아마 우리가 역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대기업, 일본의 인건비가 지금 우리보다 싸니까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지형에서 살면서 참 지금까지
좋게 말하면은 영리하게. 일본 애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 얍실한 새끼들 예, 해가지고 우리는 참 잘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얘네는 이제 신토 해가지고 귀신 신자에 길도자 해가지고 토착 종교입니다. 토착 종교. 이게 이제 신사가 많잖아요. 다 이 기본적으로 신토예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존재했던 그냥 토착 종교예요. 일단 바이블 같은 것도 없고 이 종교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신사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사마다 신의 종류도 또 다 달라. 잡신들인 거죠. A신, B신, C신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또 신 다 다르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종교야? 라고 하면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깜짝 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깜짝 놀라고 우리는 일본에 가서 성탄절이 그냥 평일이라는 사실에 또 깜짝 놀라. 서로 너네 왜 안 놀아? 너네 왜 놀아? 이러고도 이제 깜짝 놀라죠 서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지금 부처님 오신 날도 휴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도 휴일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종교에 관련된 휴일은 지금 없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장례식은 절에서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이 이제 뭐 누가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명복을 빌어주고 그런 행사도 대부분 다 불교식으로 해요. 공휴일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많아봤자 뭐 하루 이틀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일본은 뭐 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제 왕이 있습니다. 텐노라고 하죠. 이 한자로 천황 해가지고 천황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일왕이라고 사용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야 일왕 그래도 남의 나라 그 국가 원수인데 뭐 굳이 그렇게 격화시켜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이 야 그러면 천왕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텐노라고 하자. 그래 너네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불러줄게. 텐노야. 내가 텐노라고 하면은 텐노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텐노가 뭐야 그럼 텐노 일왕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 우리 한국이거든. 일왕입니다. 일본 왕 생일날 쉬어요. 일본 왕 생일날. 그래서 지금 일본 왕 이름은 이제 나루히토예요. 나루히토. 천황 이야기는 뭐 뒤에 가서 또 뭐 자세히 하고 나루히토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예요. 이 사람이 상징적인 군주고 이 사람이 행정수반입니다. 뒤에 가서 또 알아보시지요. 역사를 초간단 스피드로 또 알아보시면은 뭐 이 사람들은 뭐 다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그 유명한 노부나가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이제 요 사람이 천가강이죠. 덕천가강. 요 순서예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갑니다. 전국시대라고 무림 강호들이 전국의 다이묘들이 야 붙어 해가지고 막 이 새끼 저기서 싸우고 저 새끼는 저기서 싸우고 또 막 이 난리를 치는 거를 통일시킨 사람이 요 사람이죠. 거의 통일을 시켰는데 마지막에 죽었어. 전투는 거의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이제 습격당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자결을 했고 그래도 이 사람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넘어간 대세가 이렇게 다시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땡큐 내가 왕이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전국을 오피셜리 제패한 이제 이 다이묘가 됩니다. 왕이 돼 쇼군이 되고 요 사람이 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에 막 이상한 생각 들고 이래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이놈들이 또 평화가 오니까 이놈들이 내 말을 슬슬 안 듣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야 싸워야겠다. 야 조선 해가지고 조선으로 왔어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도 벌어지고 정유재란도 벌어지고. 하지만 이제 이순신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지략가 겸 최고의 장군 겸 진짜 킹갓 제네랄이에요. 순신 리가 나타나가지고 다 끊어서
결국에는 폐색에 짙은 와중에 히데요시는 이제 병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왕 죽었으니까 야야야 철수 해가지고 다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 끝났죠. 죽고 나가지고 또 싸워.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또 싸워. 얘가 동군이고 얘가 서군이야. 도요토미 잔당들 반대파에서 이제 동군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엔 동군이 이겨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평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시작한 게 에도 막부입니다. 전국시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이렇게 찢고 그걸 받아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도요토미는 죽고 떡은 있는데 이거 누가 먹지? 아싸 내꺼 내가 먹을게 해가지고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쌀을 빠고 밀가루 반죽해서 떡 만들고 먹은 사람은 덕천가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군하고 서군하고 붙은 게 이제 새끼가라 대전투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군 승리 이렇게 됐죠. 요쪽 판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냥 멸문 폴링 다운 됐고 쭉 가가지고 메이지 유신까지 쭉 가는 거죠. 임진왜란 때 왔던 선봉장들도 서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뭐 되게 영화에도 나올 거 제가 사실 한산 뭐 이런 걸 안 봐가지고 그 선봉장에 뭐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뭐 이런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봉장에 와가지고 이제 막 평양까지 올라가고 막 진짜 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제 했던 사람이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최고의 장수들이죠. 그 사람들도 이제 새끼가라 전투에서 이제 양쪽으로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싸우다가 한쪽이 이기고 진짜로 장군들끼리 질서 재편이 쭉 돼가지고 한 시대가 싹 정리되는 그런 이 시기를 거쳐요. 소설 대망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하고 지금 와서는 역시 우리가 이 강점기를 지나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뭔가 좀 내가 대기업의 간부다 이러면은 대망이 필독서였어요. 집무실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항상 대망 세트가 쫙 꽂혀 있어.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 뭐 메이지 유신이 지나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일본이 이제 미치죠. 해가지고 야 싸우자. 다 싸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조선 한반도는 굉장히 큰 역사 속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를 거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군인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앞뒤 보지도 않고 재지도 않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 승산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야. 무조건 싸워가지고 이제 괜히 하와이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왔다가 이제 핵폭탄을 맞죠. 자기네들이. 결국에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고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이라크 같은 거였죠. 이라크에 가가지고 후세인 싹 지어내고 미국 군정 비슷하게 이제 딱 앞잡이로 이렇게 세우고 친미 정부를 세우고 자리 잡으면은 우리는 빠지고 뭐 이런데 이때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야 그냥 미국 우리야 그냥 우리가 그냥 한다. 해가지고 미국이 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되니까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헌법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때 만든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천황이 아니지. 천황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텐노가 군림도 하고 존재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일본 제국 헌법은. 근데 그거를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야 까고 있네 야 싹 지워. 텐노 아저씨 일로 와봐. 지금 사람들이 아저씨 신이라고 생각하잖아. 아저씨 신이야? 아닌데요. 사람이지? 예. 사람들한테 앞에 가서 사람이라고 얘기해. 해가지고 텐노가 그 유명한 인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맞으면 아프고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먹으면 또 싸죠. 그래서 그때 신이라고 여겼던 자기네들의 텐노가 와가지고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악.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진짜 충격인 거죠. 그렇게 헌법을 바꾼 게 일본국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근데 아베 신조가 뭐 자위대 뭐 어쩌고 저쩌고 군사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때 헌법을 바꾸면서 미국이 야 너희는 이제 군대 없애. 군대 없애고 싸우지도 마. 다 안 돼. 그리고 헌법에 빨리 그거 써. 빨리 써. 해가지고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면서 국권의 발동으로의 전쟁 및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 외국하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상. 지네끼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외국하고는 못하는 거야. 전쟁을.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베 신조가 어떻게든지 이제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군사력을 강화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 맞아 죽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싸우면 안 돼요. 하여튼 요 헌법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텐노는 이때 이제 인간이 됐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놈들이 와가지고 왕실을 없앴는데 얘네는 아무도 그렇게 막 미국이 이제 야 천황 없애 막 텐노 없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이게 1대 텐노가 기원전 607세기 막 이렇게 시작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하기가 불가능하고 정말 8세기, 7세기, 8세기 때 이 일본서기 그 다음에 고사기 이런 일본 최초의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한 7세기, 8세기, 9세기 정도부터 시작됐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도 그 1000년, 1500년 지금까지 대가 안 끊기고 이어져 오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지금 이 텐노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되게 특이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생전 양위를 했죠. 자기가 죽기 전에 왕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요 양반 이름은 이제 나루히토입니다. 나루히토. 그리고 일본 국왕 집안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했던 사람이 이 쇼와잖아요. 히로히토. 그냥 이름이 히로히토예요. 이 없어. 뭐 김히로히토입니다. 나카무라 히로히토인데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얘는. 히로히토의 아들이 아키히토. 그 다음에 아키히토가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 아들한테 그냥 왕 줄게.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게 지금 이 사람이에요. 나루히토. 그래서 126대라고 써 있죠. 126대 동안 와, 이 집안이 끊기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 되게 운이 좋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딱 섬나라잖아요. 기본성이 아니고 무슨 황궁의 나루히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왕은 되게 재미있는 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본의 왕은. 예를 들어서 영국 왕실 이런 거 비교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해도 다 이제 국회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영국 왕실은 막 애들 뭐 윌리엄, 해리 이런 찰스도 그렇고 그 아들 왕세자들도 그러고 뭐 나이트 가서 놀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왕실은 절대 불가. 그런 거 국회한테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다 안 돼. 우리가 주는 돈 갖고 조용히 살면서 국가 행사 있을 때만 나와서 웃으면서 손을 들어. 알았지?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고 되게 재밌는 거는 집안의 이제 왕세녀, 왕세자들이 성인이 되면은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루히토 딸이 한 명 있는데 아야코예요,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초의 언론 인터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통과 의식인 거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질문하고 답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공주님 성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서 느긋한 면도 있지만 명랑한 편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질문이 또 하나씩 있어요. 본인의 그럼 성격상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사실 어머니를 닮아서 약간 덤벙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하하하하하하 막 그리 웃어요. 진짜 그 짜놓은 질답이 오가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인터뷰가.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본 공주 뭐 기자회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색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색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돈 갖고 그냥 살면 되고, 옛날에는 되게 부자였는데 2차 대전 때 쫄딱 망해가지고 메가더가 와가지고 야 다 내놔 해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나마 좋은 점을 찾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 일반적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 국민이 아니거든. 일반 시민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는 근데 되게 좀 이 사람 말고 후미히토라고 있어요. 나루히토의 동생이야. 지금 텐노 동생. 근데 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요 사람의 딸이 있어요. 여긴 또 딸이 안 나와 왜? 요 분이 이제 지금 왕의 동생의 딸이에요. 마코 공주. 일단 왕위 계승 순위에서는 없어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친구도 계속 이제 공주로 살아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맞아요. 미국 사는 요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미국 가서 사는데 일본 왕실은 평민하고 결혼하면은 바로 그냥 이 왕실에서 왕족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가 박탈이 돼요. 시집을 가는 순간. 그래가지고 일본 왕실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 여자네? 근데 나 죽을 때까지 나 왕족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시집 가면 안 돼. 시집 가는 순간 바로 탈락, 왕족에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웃고 막 서로 사랑을 하는데 지금 요게 가장 최근 사진인가 보다. 평민이 되니까 이제 머리도 이렇게 평민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요 남자가 이제 이른바 아저씨들이 보기에는 일단 집안이 너무 개판이야. 일본 꼰대들이 딱 보기에 이 남자 집안이 너무 개판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자살을 했어요. 분신 자살을 했어요. 엄마가 혼자 키운 거야, 얘를. 엄마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전문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인 거야. 주방에서 일하고 웨이트 그 식당에서 이제 서빙 보면서 일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 내연남이 생겨가지고 내연남한테 이제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내연남하고 헤어지고 그 내연남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귀면서 줬던 돈 돌려달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 엄마가 이제 이게 쌩깐 거지. 이렇게 나 사랑해서 준 거라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고 법정 소송이 붙어 있어.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일본 사회의 꼰대들이 보기에는 이런 놈한테 지금 공주가 시집 간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에 관련된 주변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막 이제 말이 나오잖아. 걔 옛날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일단 초등학교 때 얘한테 이지매를 당한 애가 있었어. 걔 옛날에 나한테 이지매했어요. 왕따 시켰어요. 해가지고 그것도 발칵 뒤집혀지고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새끼 진짜 겁나 싸가지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대학교 때는 이제 아나운서 여자 꼬신다고 이제 아나운서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죠. 걔요. 여자 아나운서 꼬신다고 아나운서 학원 다녔다니까 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미국 변호사 시험을 올해 통과해가지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취직은 됐는데 그 전까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비용, 그 다음에 무슨 인턴을 하는 거, 회사에서 뭐 어떤 편의 이런 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경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은 결국엔 다 특혜인 거야. 주변에서 일본 공주 남자친구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부동산 회사가 알아서 봐줘가지고 비싼 아파트 대주면서 월세 안 받고 비행기는 타면은 이코노미만 타면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로 무조건 업그레이드고 뭐 다 이런 식이야. 주로 이제 주간지들 타블로이드들이 그런 거를 막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좀 이상한 놈이다. 이 마코공주 이게 큰일 났다. 결국에는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2번 낙방하고 3번째에 붙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뉴욕주 변호사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 이놈 머리도 그렇게 좋은 놈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놈 아닌데 얘가 갑자기 왜 붙었겠냐. 얘 문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주변 증언이 이제 일본 총영사관에 얘가 이제 친하게 자기를 챙겨주는 총영사관 직원한테 가서 진짜 그 나한테 줬던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들었다. 이런 증언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수상해요. 기본적으로 수상해.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런 보도들을 일본의 타블로이드들은 열심히 하는데 일본의 이른바 메이저급 정론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대한민국의 10대 일간지, 지상파 3사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에서는 한마디도 다루지 않아요. 이 커플에 관련된 문제, 특히 이 남편에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이런 거를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주간지, 황색지 이런 데서만 맨날 나오고 있어서 그 여론이 그렇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지금. 여기 가족 사진이네. 큰딸, 아빠, 그러니까 왕, 동생, 엄마, 큰딸, 작은딸, 아들. 얘가 왕위 계승자예요. 1등이 이 아빠고 2순위가 얘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실 안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신년 되면 이제 절 가가지고 이제 대표로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직업이야, 얘는. 뭐 어디 외국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조문 내고. 그런 게 이제 직업이에요. 딴짓하면 안 돼. 일본 언론은 되게 재밌어요. 식물 언론이에요. 왕실 절대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네 뭐 아베 신조,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런 사람들도 절대 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본어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일본 방송 보면은 뉴스 보면서 금방 아실 텐데 언론지상에서 일본 왕실을 보도할 때는 무조건 극존칭을 써요. KBS 뉴스 나루히토 왕이 불국사에 가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 뉴스 들으면은 나루히토 왕께서 불국사에 내려가셔서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뉴스에서 극존칭을 씁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이제 대통령님 뭐 이런 것도 대통령 뭐 이러는데 일본 왕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왕실은 이제 학습원이라는 대학교를 다닙니다. 가쿠슈엔이라고 초, 중, 고, 대까지 한꺼번에 묶여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무조건 거기서 공부를 해요. 다 동문이지 이제. 근데 이 큰딸은 그것도 싫다고 또 딴 데 갔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왕실하고 맞지 않는 거야. 왕실하고 맞지 않아. 아, 나 답답해 막 이러면. 지금 뉴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취직도 잘해. 왜 잘하겠어? 일본 애들이 다 해주는 거야.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 요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그 기업 매출 랭킹이에요. 제일 큰 회사가 쟤네는 도요다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잖아요. 도요다예요. 2,793억 달러입니다. 환율로 한화로 때려보니까 376조예요. 삼성전자보다 커요. 매출이. 삼성전자가 280 몇 조인가 그래. 도요다가 세상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세상에서 일본 차 그렇게 못생긴 차를 누가 사니 이러는데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차다. 도요다 한번 요즘 모델 어떤지 한번 보고 가시죠. 차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눈에 봐도 못생겼지. 한눈에 봐도 못생겼어. 렉서스도 골수 팬들이 있는데 나는 진짜 난 이렇게 생긴 차는 타기 싫거든. 내가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배송이 뭐 한 8개월이 걸린대. 아씨, 그래도 뭐 내가 8천만 원 내고 내가 이 차는 사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차가? 성능은 좋겠죠. 성능은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그 미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아니 차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근데 도요다는 그나마 양반이다? 아, 일본의 이 장인 정신들 난 이해가. 디자인만 바꾸면은 지금 판매되는 물량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것 같은데. 도요다가 일단 376조로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 1536억 달러, 206조.
미쓰비시 206조가 아마 현대자동차가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미쓰비시는 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금 또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 그래야 돼. 그 밑에 이제 혼다 있고 이토츠는 얘네 상사예요. 그 장그레이라는 거 있죠. 여기 이 일본의 장그레들이 일하는 회사야. 이토츠. 옛날에 나 실제에서 일할 때 이토츠 그 수입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토츠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이토츠 사람들하고 몇 번 만났었는데 그때 연봉 듣고 또 되게 빈정상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장그레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여서 일하는 데가 이제 이토츠다. 니폰 텔레그라프 텔레폰 이게 이제 NTT죠. 우리나라 KT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독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독점이에요. 미쓰이 그 다음에 이거 우체국 에네오스라고 읽어? 하여튼 뭐 이런 회사들이 큽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또 토요다예요. 토요다, 소니, 유니클로, 파나소닉, 닌텐도, 무지. 무지도 되게 인기가 있구나. 따찌, 니신은 이제 라면, 컵라면. 혼다, 소프트뱅크, 샤프, 시세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해요. 소니는 그렇죠. 방송 장비죠. 소니는 그렇죠. 일반 소비자는 소니를 더 이상 사지 않아. 소니를 사는 사람은 방송쟁이들, 카메라맨들, 뭐 파이널 컷 이런 걸 누가 사겠어. 일반인들이 파이널 컷 이런 거 절대 안 사잖아요. 시세도는 화장품, 자생당, 그리고 소니 히타치 이런 애들이 공업용 렌즈, 의학 기계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어요. 참고적으로 제일 일본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 하고 괜히 그냥 또 한번 때려봤어요. 요게 일본의 이제 부자 순위래요. 야나이 타다시라는 아저씨가 261억 달러, 35조, 재산이 35조예요. 요 아저씨가 누구냐?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의 주인이고, 요 패스트 리테일링이 뭘 갖고 있냐? 유니클로를 갖고 있어요. 유니클로 주인이 지금 제일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스파오 주인 뭐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가 뭐예요? 스파오. 또 뭐 있지? 일본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옷을 팔아서 많이 번다. 참 신기한 거예요. 8세컨즈. 8세컨즈. 탑10. 그치. 탑10 주인이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돈 제일 많은 아저씨 짜라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은 참 많이 남는 장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부자가 이제 요거는 무슨 공업 장비 회사더라고. 보니까. 타키자키 타케미츠 두 번째로 먹고, 그 다음에 손정희 아저씨가 세 번째 부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아저씨. 세 번째 부자 유니참은 뭐냐? 저페니스 컴퍼니 매니팩처 디스포절 하이즈. 어렵다. 본사 멋있네. 멋있습니다. 그런 건가 보다. 유명한 생리용품 브랜드 뭐죠? 되게 누구나 아는 생리용품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 위스퍼 그런 거. 일본 P&G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 라쿠텐 주인이 6번째로 돈이 많아. 미키타니 약간 좀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 라쿠텐이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바르셀로나를 이 바르셀로나 여기에다가 라쿠텐 바르는 거예요. 라쿠텐이 참고적으로 바르셀로나뿐만 아니고 일본에서 지금 축구, 야구에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생각해보니까 라쿠텐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은 나도 심지어 라쿠텐에서 물건을 주문한 적이 있어.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야. 라쿠텐이 저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쿠팡이에요. 쿠팡. 직구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라쿠텐이 지금은 큰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얘네 장사 이렇게밖에 안 하면은 그냥 일본 안에서 그냥 돌다가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그거 하나 일본에다가 직구를 하려면은 라쿠텐이 정한 물류 창고에 내 주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 뭐 후쿠오카에 있는 회사 약국에서 약을 시키면은 여기서 라쿠텐 물류 창고에 있는 홍재민 주소로 보내고 여기서 라쿠텐 애들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식이야.
요 물류창고 안에 그 주소를 하나 만드는데 더럽게 복잡했어 진짜. 그래서 하면서 내가 진짜 현타 와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장모님 저거는 약은 사다 드려야 되니까 진짜 하면서,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기업들이 장사가 이렇게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스토리는 뭐야? 한센 퍼시스야. 일본의 한센 퍼시스. 와, 이 브랜드 촌스러운 거 봐. 6,000명은 됐어요. 이 사람은 근데 되게 멋있다.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이야. 멋있다. 모리는 알아요. 모리가 그 뭘로 껐냐면은 일본 최대 부동산 회사예요. ABC마트 12번째 이 ABC마트 미키 마사히로? 야, 신발 팔아가지고 얼굴이나 좀 봅시다. 이 사람이네. 오, 이 사람이 12번째 부자예요, 일본에서. 도요다도 사람 성이죠. 자기네 공장 세운 도시 이름을 도요다로 바꿨어. 그래서 도요다 시야, 아예. 오, ABC마트 주인이, 와, 어마어마하게 돈을. 일본은 이게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되니까 옷을 팔아도 돈이 그냥, 신발 팔아도 돈이 그냥, 확실히 이게 머릿수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머릿수가. 한국인 핏줄이라고 써 있어요. 이 미끼 얘가 얘가 아니죠. 이분이라고 그래야지. 한국 그 제일교포들 장사 잘하거든요, 진짜. 일본 변심에 하루아침에 쫓겨나 ABC 마트와 당당히 겨룰 것. 이 사람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ABC 마트도 무슨 불매 운동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국 깨면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어. 요즘 뭐. 마루하는 저거잖아요. 빠찡코. 또 신용 어쩌고 저쩌고 오픈하우스. 이렇게 있네요. 유니클로 아저씨는 그냥 계속 1등이네. 2015년에도 1등하고 2022년에도 1등하고 이렇대요. 그리고 요거는 GDP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GDP 그래프인데, 일본이 보시면 녹색이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한국이고, 그래서 일본은 요때부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황. 지금 여기가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돼 있잖아요. 꼬꾸라져 가지고 살아나야 되잖아. 근데 이 수준으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돼. 근데 한국은 보면은 아예 80년대 오일 쇼크 푹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와서 대충 이렇게 가. 비슷하게. 그 다음에 IMF 푹 꺼졌다가 또 왔다가 대충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는 두들겨 맞아도 딱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일본은 비슷하게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30년째예요. 해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 중소기업은 모르겠으나 대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반 편의점 알바 이런 거 따져봐도 인건비 수준이 우리랑 비슷해요.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 많이 주고, 당연히 요 상황이 일본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해보겠다고 아베 신조가 와서 막 돈 풀고 사람들한테 싸게 돈 가져가라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돈 싸게 빌려줄 테니까 많이 쓰라고 나눠줘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체력이 지금 90년대 꼬꾸라져가지고 계속 떨어진 마당에 뭘 해도 심폐소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대기업 과장급 1억 5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인당 소득이 물가 지수 반영을 한 소득이 우리가 1년에 1인당 5만 3천 달러예요. 근데 일본이 4만 8천 달러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우리가 더 높아요. 지금 일본보다. 노미널로 찍어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90년대 이후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갔다가 약간 떨어질 때도 있는데 딱 올라가면 또 팍 올라가. 해가지고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1억 5천, 대기업에서 연봉을 1억 5천 받으려면은 한 부장 정도 되면은 1억 5천 받지 않나? 맞아요. 일본이 지금 물가가 너무 싸져가지고, 특히나 지금 더 물가가 싸져가지고 우리가 가서 즐기기에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이드 인 저팬 거를 뭘 살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를 사람들이 사고, 한국에서는 안 사겠지만 외국에서는 사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살 거고, 방송 장비 저런 거 있잖아. 병원 가면 이렇게 내시경 막
해가지고 내시경 하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달린 렌즈 있잖아. 그런 거 다 일제야. 근데 그 외에는 자, 메이드 인 자팬 너 뭐 살 거야? 라 그러면 딱히 살 게 없어, 진짜로. 저도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데, 일본 가서 사오는 게 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일본 가서 하는 거는 진짜로 그냥 라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인 거죠. 니콘인가 히타치인가 뭔가 그래요. 병원에서 쓰는 그 요만한 렌즈 그런 거 다 일제야. 소니인가 뭐 하여튼 다 일제야. 그런 거. 지금 최저 시급도 10,000원이에요. 1,072엔인데 환율 계산해 보니까 1,176원이에요. 우리 9천 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 옛날하고 비교하면 진짜 한국과 일본의 최소한의 살림살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라면은 일본이 맛있다. 뽕을 버리고 그거는 좀 순수하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맛있어. 그거는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것까지 인정 안 하면 일본 진짜 삐질 거야. 대학교 랭킹을 한번 알아봤어요. 일본에서의 대학교 랭킹 1등! 짠! 동북대학교. 토호쿠 대학교예요. 일본 한자로 동북대학교가 1등, 그 다음에 도쿄대학교가 2등, 동경대가 2등, 오사카대학교 3등, 도쿄공업대학교 4등, 교토대학교 5등. 이거 보시면은 이 동북대학교는 센다이에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오죠. 전부 국립대.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립대가 셉니다. 동경대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오 와세다지가 아니에요. 동경대, 토호쿠 뭐 이런데 국립대, 그러니까 저기 교토 지방 거점으로 있는 대학교들이 겁나 세요. 북상고는 우리 마음에 있지. 그 북상고 나온다는데? 애니메이션 나온다는데? 영화판으로? 그런 지방 국립대학교들이 엄청나게 학문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홋카이도대, 큐슈대 어쩌고저쩌고 다 전부 국립대예요. 여기 히로시마대 전부 국립대. 케이오대가 이 탑 10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요것도 국립대가 커지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의 이제 산물인 거죠. 케이오가 지금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중에는 가장 높은데 탑 10 안에 못 들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유명한 ICU. 요게 왜 유명하냐? 아까 그 한창 떠들었던 그 마코 공주하고 수상한 집안에서 나온 그 남자 친구 있잖아요. 요 대학에서 만나. 그래서 유명해요. 와세다가 밑에 있어요. 토츠바시. 그리고 일본의 이화여대 가장 높은 데가 여기 없네. 요거 탑 20구나. 25등이더라고. 오차노미즈 대학교라고 일본 여대 중에 가장 톱 클래스인데 전체 랭킹으로 따지면은 25위다. 그래서 얘네는 일본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대학 가려면은 일단 그 수능을 무조건 봐야 되고 사립대들은 그 수능을 쳐주는 데도 있고 아예 안 치고 그냥 자기네 학교대로 그냥 본고사만 치고 이런 데도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복잡한데 살짝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겁나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어디든지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대학 가는 건 진짜 더럽게 어렵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 시험 맞아요. 센터 시험 문부성에서 하는 거. 어쨌든 대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랭킹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쿠로사와 아키라가 제일 유명하대. 소피아 대학교 영화 감독입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제일 잘 나갔던 라쇼몽이라는 영화 소설이에요. 소설이 나왔고 그걸 이제 영화로 흑백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적 거장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옛날 사진이고 쿠로사와 아키라 사진 제일 유명한 게 요 사진 제일 유명해. 라쇼몽 흑백 영화라서 안 보죠. 안 보는데 제가 이제 계속 한 270만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일문과를 나왔잖아요. 일문과 들어가면은 라쇼몽을 소설로도 읽어야 되고 영화로도 봐야 되고 그거 갖고 막 시험도 보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앉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코지마 히데오 이 사람은 그 게임 만드는 사람이래. 심지어 나무에도 항목이 있어. 오노요코는 존 레논의 와이프였고 이 친구도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에 김연아가 있고 얘네는 이제 이 한유가 있죠. 한유 남자 피겨.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난 잘 모르겠어 얘는.
난 지금도 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유명하구나. 미야자키 하야오예요.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왜 일본 국적을 선택했을까? 일본에서 일단 스폰서십이 빠방하게 들어왔고 도쿄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면 끝나는 게임이었거든. 맞아요. 또또로 아저씨예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쩌고 저쩌고 뭐 라퓨타 좀 말도 안 되게 진짜 명작들을 막 쏟아낸 천재죠. 미야자키 하야오 아직 계세요. 살아계세요. 곤도 마리에는 일본 작가, 곤도 넷플릭스 프로그램 정리수납 전문가래. 유명하답니다. 곤도 마리에. 야, 덕천가강 유명하네. 오다 노부나가 이거 사진이 구라 같은데 이때 사진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요 아저씨가 이제 지금 왕의 아빠. 요 아줌마는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 또라이 쿠사마 야요이. 요 호박 이게 엄청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거 이렇게 보여요.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수즈키. 이치로. 오따니 가가가 더 유명한데 오따니보다? 이 사람 만화 뭐 하는 사람 아닌가? 슈퍼마리오 만든 사람이다. 다르비슈. 오따니 여기 있다. 다르비슈, 오따니. 폭사이. 아티스트 중에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다 많이 보신 거죠. 프랑스 19세기 인상주의에게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미시마 유키오는 이제 일본의 그 소설가였는데 극우 소설가였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이러고 했다가 탈북 자살했어요. 진짜 글은 되게 잘 써. 이 사람 소설 보면은 한글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면 이제 극우다. 우리하고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다. 1970년 11월 작가 미시마 유키오 활복하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일본에서는 되게 인기가 좋아.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 이 무라카미 하루키죠. 아사히 선정 지난 1000년간 일본 최고의 문인이래. 굳이 이런 거 선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루키 아저씨는 워낙 뭐 세계적 이 소설가니까. 요시모토 바나나와 함께 해외에서도 유명한 작가이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요시모토 바나나가 한창 뜨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소설, 근세 소설 이렇게 있다가 현대 소설 넘어가고 가장 최근에는 요런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요시모토 바나나 소설을 항상 읽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 요시모토 바나나의 이제 키친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신선했어요. 지금 읽으면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유키 쿠라모토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 나츠메 소세기는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은 이제 1000엔짜리 지폐에 들어갔죠. 지금도 이 지폐인가? 하여튼 요 아저씨 영국에서 공부했던 그 도서관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뭐 이런 거 제일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제일 유명한 거는 이 아저씨죠. 이 설국 쓴 사람. 설국 쓴 아저씨.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 첫 문장. 이게 제일 유명하죠. 요 첫 문장.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가니 설국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산맥이 있고 여기서 터널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나가니까 하얗게 눈이 내린 설국이었다. 이런 거죠. 요즘 유명한 소설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그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요 아줌마예요. 미야베 미유키. 요 아줌마가 이거 화차 썼어. 화차. 그 김민희 나온 거 있잖아. 요거. 그 원작 소설 미야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우리나라 한 2, 3년 되지 않았나? 계속 베스트셀러 우리나라.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게 또 저것도 썼어. 유승범 나온 거. 요거 원작 소설 쓴 사람이. 히가시노 케이고는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히가시노 케이고가 대한민국 소설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소설가일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랑 백야행 맞아. 백야행 제 나왔잖아. 고수. 어쨌든 그래요. 일본은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일본 소설을 읽고 싶다 혹은 친구한테 일본 소설을 소개해 줄까? 라고 하시면은 재미있게
읽으실 거면은 이 사람 책 사다 주면 돼요. 이사카 코우타로라고 지금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설가예요. 얘도 책 읽으면은 개또라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사카 코우타로 거 아무거나 사다 주면. 하지만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장 잘 유명한 책은 이제 귀멸의 칼날이죠. 귀멸의 칼날이죠. 히메츠 노 야이바. 요즘은 원서로 하도 읽어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일본에서 귀멸의 칼날이 23권까지 나왔는데 1권부터 23권까지 다 합쳐가지고 귀멸의 칼날 만화책이 1억 5천만 부 팔렸어요. 오쿠다 히데오도 재밌죠. 오쿠다 히데오가 쓴 야구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야구장 습격 사건인데 이거 일본 제목이 야구의 나라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귀칼 완결이 됐죠. 완결 1억 5천만 부 팔리고 이 코토케 코요하루라는 남잔지 여잔지도 모를 이 작가가 야 됐다 이제 나 집에 간다 그리고 갔어. 야 나 집에 갈게.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넷플릭스에도 있죠. 넷플릭스에 아마 극장판으로 2번째 거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도 필명이에요. 자기 본명이 아니고 필명이야.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코로나를 강타를 했는데 2020년, 2021년 강타했는데 그때 일본 출판계가 진짜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이 귀멸의 칼날 덕분. 가명일지도 몰라요가 아니고 가명이야. 100%, 200%. 왜냐하면 그 한자가 호토케 코요하루라고 쓴 한자가 일반적인 한자가 아니에요. 코난은 옛날 코난, 미래소년 코난, 명탐정 코난. 여기서 미래소년 코난이라 그러면 나이 든 거야? 나 사실 명탐정 코난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 제목도 명탐정 코난이구나. 아오야마 코쇼. 이 사람은 딱 나오네 이렇게. 코난은 미래소년 코난 아니야? 이게 코난이지. 코난은 이게 코난이지. 코난이 아마 저걸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 아니고 NHK인가 거기서 만들었어. TV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든 거예요. 일본은 약간 좀 배 아픈 얘기를 약간 해야 되는데 경제도 지금 허덕대고 있고 사람들 막 답답하고 하는 짓거리 보면 답답하고 해서 야 얘는 진짜 미래가 없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과학, 아까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그냥 우리가 인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밑에 깔려있는 기초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요. 노벨상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미국이 403명이고 영국이 137명이고 독일 113명이고 후가 72고 일본이 지금까지 29명이에요. 문학상도 있고 이학상, 화학상, 심지어 평화상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 명이죠. 최근에 무슨 과학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과학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다. 절대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나 그게 사실이라면 빨리 좀 노벨상 좀 받았으면 좋겠어. 물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너는 훌륭한 과학자? 너는 노벨상 못 받았으니까 그냥 평범한 과학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거 너무 차이 나잖아. 중국도 9명이나 된다고 지금. 중국도. 우리 왜 한 명밖에 없어. 그것도 평화상이야. 문학상, 과학상, 좀 이런 거, 의학상 이런 거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은 여러분도 또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이제 타나카 코이치예요. 타나카 코이치인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이 사람 토호쿠 나왔어. 아까 그 1등 학교. 토호쿠 공대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만 졸업하고 소니에 나 들어가고 싶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소니에서 이제 탈락. 야 꺼져 씨. 저기 이제 시마즈 제작소라고 또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거기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연구소 시마즈 제작소 이제 회사원이죠. 과장인가 이런. 근데 일하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걸로 노벨 화학상 받았어. 회사원이 노벨 화학상 받았어. 현역 셀러리맨 중에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일본에서. 이 사람은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뭐 이런 것도 없어.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진짜로 기본이 갖춰져 있는 과학 오타쿠인 거예요. 논문 써가지고 받았어. 노벨상. 물론 이 사람이 천재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피어 프레셔는 아니고 내가 있는 몸담고 있는 바닥의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질이 궁상으로 막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과학 막 이렇게 콧구멍 파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무슨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따먹을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환경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될 텐데 주위에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올바르게 진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늙었더라고. 기억하는 게 지금 이 사진이었는데 요즘 사진 보니까 되게 나이 드셨더라고. 그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그 기술로 뭘 할 수 있냐고 보니까 피 한 방울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대요. 신기하죠? 그런 거. 이 아저씨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구경 슬쩍 하시죠. 여러분은 근데 일본 많이 오셨죠? 일본은 뭐 워낙 일단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커요. 여기 한국 요만한데 일본은 이따만해요. 오키나와까지 따 오키나와 이거거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뭐야 대마도도 일본 땅이잖아. 왜 우리 땅 아니야? 이씨 나쁜 놈들. 야 이거 대만 땅 해야지 왜. 씨. 근데 이제 일본도 알고 보면 이제 이렇게 홋카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일본 땅이고. 요거 갖고 또 싸우죠. 싸우는 건 아니지. 징징대는 거죠. 일본 직접 가봐야 여기 선진국 맞구나 싶지라고 쓰셨는데 이렇게 막 일본은 망했어요. 일본 그냥 끝났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일본 가면은 와씨 막 이래요 또. 오 대박인데 오씨 막 이래요 일본 가요. 왕 사는 데는 요렇게 생겼어요.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연못 있어요. 나쁜 놈들 못 쳐들어오게. 나쁜 놈들 쳐들어오면 이제 이걸로 톡톡 빠져가지고 끊으면 이제 완전히 고립되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물 해봤자 드론이 가가지고 이제 냅다 조지면 이제 끝나고 여기서 또 아이언맨 날라오고 뭐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블랙팬서 같은 애들은 막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건너뛰잖아. 어저께 봤는데 사진이 잘 없더라고. 막 옛날 사진이고 그러더라고. 이거 봐, 이거 도대체 언제적 사진이니? 요 건물이 뭐냐면은 국내청이라고 왕실 담당하는 청이에요. 이 뒤쪽이 왕실 사는 동네야. 이쪽으로 쭉 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길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는 갈 수 있어. 요렇게는 이제 가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못 들어간다. 여기서 좀 사진 좀 찍고 올게요. 이러면 이제 총 맞을 수 있대요. 여기는 못 들어가. 그리고 우리 축구 팬이니까 또 축구장 한번 봐주고. 도쿄 국립경기장. 이것도 싹 밀고 다시 한 거죠. 도쿄돔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본 공기도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생겼죠, 도쿄돔. 홈구장이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츠죠. 거인이죠, 거인팀, 쿄진. 하라 감독 맨날 여기 있고, 하라 감독도 거의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걸? 일본 이제 프로야구 이제 맨날 응원하는 애들은 맨날 빵빠레 불고 있고,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맨날 이렇게 삥삥삥삥삥삥 이렇게 불고 있고. 프로야구 응원도 우리나라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 퍼포먼스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있네요. 한신 타이거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다. 근사하게 해놨다. 야, 이 고등학교 애들이 여기서 야구하는 거야? 야, 행복이 겹다, 진짜. 한신이 이제 오사카 쪽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쿄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신, 갑자, 원, 구장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태리 가면 인터밀란이 인기가 짱이다, 밀란 인기 짱이다, 로마 인기 짱이다 막 이러잖아요. 다 개구라고요. 유벤투스가 짱이에요. 그냥 스페인에 가면은 뭐 바르셀로나 야 다 필요 없어. 레알 마드리드 짱 그런 느낌이에요. 바이에른 독일 무조건 바이에른이지. 일본은 무조건 쿄진이에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쿄진이에요. 와 되게 멋있다. 고등학교 대회하는데 막 오따니 같은 애들이 나와서 볼 던지면은 이런 데서 던지는 거 인정. 이게 이제 관서잖아요. 관서 칸사이 오사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상도에 해당하는 지명이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메이저 그쵸 뉴욕 양키스.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게 없다.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니까 뭔가 혼자 다 해먹는 팀이 없다. 현대제철 엔젤스 젊은 사람들은 진짜 야구를 안 본대 요즘. 너무 멀리 왔어 오사카에서. 오사카 오면 또 저거 봐야 되잖아. 얘는 보고 가야지. 끄리꺼 막 와이 하면서 막 술 먹으면 재밌어요. 여기 가면은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오사카 여기
남바, 도톤보리. 마부장님, 그렇지. 마스다 부장도 여기 가서 막 하잖아요. 맛있는 데 많아, 진짜 여기. 특히 요 주변이 진짜 많더라고요. 천 있고, 여기 이제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또 일하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그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제 새벽 1시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술 취한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 제일 웃겼던 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거기 안 서! 그래 한국말로 한 사람이 타타타닥 뛰어가고 뒤에서 한국 사람이 또 막 뛰어 쫓아가고 야 이 새끼야! 근데 딱 보니까 관광객이 아니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너 멀어 근데 오사카에서 신칸센 타고 쭉 오면은 동경이죠. 비쌉니다. 한 지금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여기 하라주쿠 여기 있어요. 근데 하라주쿠 우리 이제 애들 뭐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편견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가면은 하라주쿠 여기야. 그래서 신주쿠에서 이렇게 딱 온단 말이야. 그리고 하라주쿠에서 내리고 아니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밑에는 이제 시부야 여기야. 근데 하라주쿠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은 요렇게 내려가면 요 안은 애기들 노는 데예요. 막 아이돌 사진 있고 막 그래. 근데 내려가지고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오모테산도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되게 예쁜 가게도 많고 맛있는 가게도 많고 굉장히 패셔너블한 요 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왼쪽으로 삑 돌면은 이렇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요 길이 오모테산도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표참도. 길이 이렇게 양 옆으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블럭 하나를 지나치는 그 길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고 파스타 집도 맛있는 거 있고 되게 좋아요. 여기 오모테산도 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아오야마라는 동네야. 우리로 치면 청담동 같은 그런 느낌. 비싼 동네 맞아. 명품숍인데 일본 로컬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이 있는 가게들. 아디다스 오리지널 숍이 있는데 일본 매장에서만 파는 디자인. 뭐 요런 거 있는 거죠. 요게 프라다일 거예요 아마. 프라다 써있지. 이 건물이 되게 유명해요. 랜드스케이프적인 그런 건물이라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게 예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왜 일본 애들은 옷을 이렇게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 이제 레어템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만 파는 프라다를 사가면은 인정받을 수 있죠. 레어템. 하지만 그 레어템이 이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로수길, 뭐 그 정도 되겠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본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속칭 이제 길빵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되고 담배 피는 거 불편한 거야. 뭐 우리나라가 최고니까. 일본 가서도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요런 가게들 예뻐요. 요 카페가 되게 유명해. 내가 제일 일본 가가지고 요 안쪽으로 쭉 이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바깥 테라스 자리도 있고 해서 이 카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와이프랑 정말 옛날에 가가지고 초코라떼 먹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와이프 데리고 갔으니까 또 얼마나 아는 척을 했겠어 내가. 야 여기서 말이지 이러면서 잘난 척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 뒤쪽에 작은 성당 같은 게 있어. 지금 안 보이는 지금 위로 하면은 보이겠구나.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빵빠레가 빰빠라빠빰빰빰빰빰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지금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고 웨딩 그 측에서 빵빠레 불어주고 막 꽃가루 막 날려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지 그런 게. 그래가지고 괜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초콜릿 먹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행복한 이 광경도 구경하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막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여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쯔따야라는 서점이에요. 쯔따야. 여기도 저는 못 가봤는데 출판사 사장이 갔다 온 다음에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서점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정말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도 같이 팔고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 예술, 아트 이런 것까지 다 즐기고 만난 쿠키도 먹고 뭐 요런 느낌들.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좀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요즘 좀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카니야마 쯔따야 무조건 갔다 와야 된다고. 나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일본 가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서점이 있는 다이카니야마라는 동네 자체도 패셔너블한 데예요.
고급스럽고. 일본은 사실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록봉기 힐스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뭔가 약간 타워팰리스 같은, 타워팰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시내에 없잖아, 타워팰리스는. 록봉기 힐스라고 생겨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시모키타자와는 약간 그렇죠. 제가 맨날 갔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본 애들이랑 이제 만나서 수다 떨다가 야, 너 평소에 뭐 하냐? 그러니까 나 그냥 바 가서 그냥 혼자 술 마시고 와. 그래서 너 어디 바 가는데? 나 시모키타사와에 있는 바에 가. 그럼 애들이 일본 애들이 되게 놀랐어. 야, 너 시모키타사와 쪽에 술 마시러 가는 외국인 처음 봤다고. 근데 요즘은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 옛날 제 첫 회사 건물 바로 앞이 일본 대사관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시민단체가 와서 매일 시위를 해. 그리고 이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날인가 위안부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계속 시위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는 시위하는 사람 없나? 이 한국 놈들아 이러면서. 이 후지TV 이거는 알아. 맨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는 와 막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볼수록 야 진짜 촌스럽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 후지테레비가 내내 이제 저쪽이죠. 요미우리 계열이죠. 그 야구팀 맨날 중계하고 야구팀에서 우승하면은 특집 프로그램 하고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오다이바에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사우나가 있다 그랬는데 오다이바 온천 그건가 보다. 오다이바 온천. 나 친구가 오다이바 가가지고 사우나 하고 왔다고. 엄청 크다고. 야 왜 오다이바까지 가가지고 사우나 하고 오냐. 그랬는데 딱 나왔어. 유명한 거구나. 근데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에 굳이 온천을 만들었어. 뭔가 한국 아저씨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익스테리어인데. 뭐 이런 거 있으면 한국 아저씨들 야 여기 진짜 일본 느낌 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잖아. 용산 드래곤 스파. 문 열렸어. 입구 전용. 한국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다 써있어. 젊은 애들이 온천을 하러 왔는데 온천 회원카드 만드시면은 저희가 1년에 3번씩 티켓 보내드립니다. 무료 쿠폰 보내드리니까 뭐 이런 거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신발장이네. 나 비너스포트 나 가봤는데 없어졌다고요? 왜냐면은 와이프가 그것도 엄청 막 한 15년 전 이랬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 이제 오다이바 비너스포트라는 데가 생겼다고. 와이프는 직업상 그런 걸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굳이 거길 찾아갔거든. 그래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제 계속 담배를 못 핀다는 사실에 되게 이제 막 좌절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거기 가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인테리어 개념을 컨셉으로 만든 쇼핑몰이라 가지고 거기를 보고 온 기억이 나요. 참고적으로 일본 여행 가셨을 때 택시를 타시고 택시 기사님한테 이 동네에서 라면 제일 맛있는 데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세요. 아니면은 아저씨 개인의 이 비밀의 맛집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막 신나가지고 일본 라면은 말이죠 막 이러면서 데려다 줘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블로그에 나와 있지 않은 일본 로컬들만 가는 라면집을 찾아낼 수 있어. 그 택시 기사 아저씨들은 뭐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몇 번 물어봐서 찾아갔었거든요. 아저씨가 그 앞에서 딱 내려주니까 메뉴 뭐 먹으라고 또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딱 왔지. 택시요금 20만 원 그렇게 그런 사기꾼 잘 없어 일본에는. 아키하바라는 옛날에는 참 전자제품이 많아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갔더니 진짜로 무슨 아니메만 남아가지고 전자제품은 다 라쿠텐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용산이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키하바라 지금 가면은 그 아이돌 코스프레밖에 없고 메이드 카페 호객하는 여자애들밖에 없어 길거리에.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요 우에노역에 가면은 아메요코라는 시장이 있어요. 여기도 ABC 마트네. 지금 이게 다 시장인데 지금 문을 닫았는데 여기가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전통 시장이에요. 여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요런 동네 요게 아메요코예요. 해가지고 우에노 공원에서 내려서 우에노 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쪽으로 쭉 가면은 마쓰다 부장이 가는 것 같은 가게들만 빠글빠글 몰려 있어요. 여기. 뭐 물론 옷가게도 되게 헌옷 가게 같은 거 이런 맛있는 맛집도 다 있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여기는 추천합니다. 일단 심지어 싸. 이런 게 굉장히 싸요. 아저씨들 막 웅성웅성 대고 막 여기 일하는 애들은 막 소리 막
어서 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느끼기에 가장 좋은 데예요. 우에노공원, 우에노역에서 내려서 아메요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볼만찬 진만이하고 꼴닷컴 김영중 팀장하고 셋이서 압구정동 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데 갔다? 세 명이서 좀 먹고 왔는데 10만 원 나오더라고. 밀리터리 용품점 맞아.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밀리터리는 안 샀고 리바이스 구제 바지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미제 청바지 사러. 요즘은 다 그런 거 한국에서도 사는데 저 대학생 때는 진짜 한국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미제 청바지를 샀죠. 요런 데들 막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나는 로컬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프로페셔널 트래블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그렇죠. 그 미제 청바지를 입고 이제 대학교에 일문과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 여자애들한테 건방진 척을 했죠. 뭐 이거 아메요코 이거 사실 우에노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약간 무서운 동네였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아메요코는 무섭지 않아. 다시 가보고 싶네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암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현재 시장 모두 보존되었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약간 무서운 게 있구나. 저 있을 때는 여기 우에노공 가면 약간 좀 무서운 가게도 좀 많고 이렇게 성매매 업체도 약간 여기는 없는데 요쪽으로 가면 있고 그런 퇴폐쇼 같은 거 하고 그런 데 있었거든요. 우에노고는 가시면은 아메요코 가서 로컬들 분위기 이렇게 딱 느끼시면 되고, 이 국립미술관도 여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혹사이, 그 파도 그림, 뭐 이런 거 있어요. 가부키초 나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땐 사실 가부키초는 무서운 동네가 아니라 그냥 야한 동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무서운 동네로 바뀌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야쿠자를 찍어? 야쿠자를 만날 일이 있어? 막 발로 차고 나 장난 아니다. 와 뭔가 미래 도시 같다 여기는. 이게 나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막 가출 소녀들 막 아저씨들한테 나쁜 짓 당하고 이런다는 저거는 봤는데 이런 애들 가출 소녀들 경찰이 가가지고 야 너네 제발 좀 집에 가 임마 여기서 어떻게 임마 이런 와 이거는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장면들이네 이런 제가 이런 거 못 봤는데라고 하는 게 이런 사진들이 이런 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호스트들의 다나카 일하는데 여기 많아. 여기서 이제 다나카가 고춧가루를 날려 하는 거지. 갸루는 사실 옛날에는 하라주쿠 가면 다 갸루였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튜브 앞에서 막 고춧가루를 날려 하면은 두들겨 맞을 것 같아. 야, 꺼져 이씨 이러면서 오이시구나래 이러고 있으면 야 이씨. 일본에 되게 유명한 호스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금발에 정말 유명한 호스트거든요. 가부키 쪽 그 호스트 1등이 5억 2천만 52억을 벌었네요. 52억을 벌었네. 야 정말 버네. 로란도. 맞아. 로란도. 로란도.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해요. 막 연예인, 친구가 다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다 자기 친구고, 막 그래요. 여기 아닌 맞나? 나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그 클럽 챔피언 첼시하고 어디하고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닛산 스탠디움 맞네. 역대급으로 정신이 두서없이 했던 것 같은데. 요코하마도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맛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요코하마가 결정적으로 집에서 파는 라면을 라면집에서 파는 데가 있고 중국집에서 파는 라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에서 파는 라면 중에 맛집이 되게 많았어. 요코하마 우승했어. 요번에 마리노스. 예, 우승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